지금 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지금 토지 보러 왔잖아요. 네. 이 토지가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이고 이 온라인 맵으로 봐도 입지가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임장을 오면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그 이제 부실 채권을 할인해서 팔겠다. 그러니까 이제 할인도 중요하지만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손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채권 금액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좀 조사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퍼펙트. 예,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예, 제가 그냥 좀 죄송할 정도로. 밤새셨어요? 밤새셨어요? 밤샜어요 진짜. 아, 네, 그럼 커피를 일단 드시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토지가 37.4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한 소규모 필지로 다 나눠서 구획이 있고 단독주택촌이었어요. 근데 이 일대에 어떤 뭐 개발 호재도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원우님께서 조사를 잘 해주셨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토지가 지금 이제 경매로 진행됐을 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변에 그냥 뭐 사례를 그냥 바탕으로 뭐 같이 눈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죠. 지금 그 원우님 그 경매로 나온 그 목적물이 여기 관통해서 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진입로도 한 개 필지고 그냥 이렇게 육안상 보면은 여기가 뭐 너비 한 4m 정도 되는 이 도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절반이 우리 필지예요. 여기가 이제 경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이 핸드폰으로 어떤 온라인 맵 어플 활용하면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아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편집도라고 해서 이 지적 편집도가 이제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평면 지도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적 편집도를 키면은 실선이 보이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가상의 이제 실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땅 이렇게 해서 아직은 우리 게 아니지만 우리 땅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으로 정사각형 정도 되는 저 부지가 있는 거죠. 토지만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가 37.4평. 대출해줬던 원금이 아시죠? 7억 2천. 그리고 연체이자가 뭐 한 2,200 쌓였다. 7억 한 5천만 원짜리 그 채권을 원금에서도 5%를 할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 7억 5천짜리를 6억 8,400만 원에 매입해라. 그러면 우리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 할인이 발생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의 가치니까 나중에 그냥 안정적으로 뭐 배당이든 유입이든 그렇게 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검토차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아마 원우님도 좀 보셨겠지만 이렇게만 봐도 여기에 공동주택 사업 부지 여기저기 문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면은 지금 여기 일대가 이제 그 정비사업 부지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서울시는 워낙 이런 뭐 구축이 너무 많으니까 대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하면은 여기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율 같은 거 받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개발을 이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게 소위 이제 신통이잖아요. 신속통합. 여기도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묶이고 신속통합을 추진 중인 걸로 저는 이제 쉽게 찾았습니다. 그렇죠? 원우님도 그렇게 찾으셨죠? 쉽게는 못 찾아요. 아, 네. 저는 이제 서치가 좀 빠르니까 타자가 빠르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까지의 정보는 원우님도 이제 그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와도 이런 간판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궁금증이 발생되면은 검색을 하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토지의 가장 큰 뭐 호재는 결국 어떤 뭐 보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막연한 상상이 되는 거고, 보상이라는 거는 분양권으로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현금으로 청산될 수도 있는 거고, 토지는 면적에 대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 청산인지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23제곱미터라서 분양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조금만 더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미래의 가치, 분양권을 받았을 때 신축 아파트 30평을 받는다면은 이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30평이면 못해도 한 17억, 18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럼 미래의 가치를 따졌을 때 투자를 할까? 그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 부지가 그 예정 물건이라서 감정가는 확실하게 조사를 못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필지도 현재 그 경매가 진행 중인 거 아세요?
작년부터 경매가 접수돼가지고 현재 그 2번 유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면적이 31평 정도. 그러니까 평당 단가로 감정가를 환산하면은 1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이 부지도 감정가가 15억 정도 되겠다. 근데 하필 지금 이 옆에 있는 땅이 2번 유찰됐네? 그러니까 64%까지 떨어지는 우리 토지를 상상해 본다면은 15억으로 시작돼서 뭐 12억, 10억까지 떨어지겠다. 이런 이제 예측이 되는 겁니다. 10억까지 떨어지면은 우리 면적으로만 나눠도 한 평당 3천만 원 정도 꼴 되는 거고 10억까지 떨어졌을 때 채권자로서 채권을 매입한다면은 우리의 권리 행사가 한 8억 정도까지 되니까 누군가 낙찰 받으면 배당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여지도 있다. 근데 이제 10억에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가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NPL 투자자로서 배당 또는 유입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약간 좀 미지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NPL 투자할 때 최저가라는 방어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몇 번 떨어지면은 나는 그 회차까지는 안전하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런 방어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물건은 괜찮아요. 15억부터 시작하면은 2번 유찰됐을 때 10억으로 떨어지면은 사실 저는 그때 낙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일대 부지가 그래도 평당 뭐 4천만 원 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한 12, 3억 정도는 되는 건데 경매니까 10억에서는 그래도 누가 받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희망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 와서 이런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그 방향성이 딱 나와요. 딱 어떤 장래에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입찰에 들어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걸 뭐 유입했을 때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기다림을 통해서 그때 이제 수익의 맛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림이 필요하면 우리는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배당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나만의 그 자신감이 있다. 내가 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찰나에 신규 매수인을 내가 찾아보겠다. 중개사랑 내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재개발에 관심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입찰 붙이겠다. 그러면 또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딱 그 방향 하나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반듯해 보이는 이 토지가 뭐 후면에 있지만 그래도 이 건축법상 도로를 끼고 또 뭐 단독주택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개발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지도상에 봤을 땐 도로가 엄청 넓다 했는데 실제로 지적 편집도상 도로가 너무 작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상 그 진입로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왔을 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는데 이 지금 이 부지가 신속통합에 대한 그 추진이 갑자기 이제 다 이제 중단됐다. 그러면은 단독적으로서 개발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대의 토지 가치가 평당 4천이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노상족처럼 텐트 치고 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그 건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소유하는 도로는 2m 정도지만 이거에 대한 허용을 받으면 건축은 가능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도로 사용 승낙서 같은 것들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 진입 도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재개발에 대한 그냥 그 가능성이 없어진다면은 이 토지를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또 조심스럽기도 한 거예요. 다행히 지금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통합 심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추진을 속도를 내겠다는 거예요. 통합 심의가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신속 통합이라는 게 다 그냥 한 번에 통과를 시키겠다. 건축과, 교통과, 개발 계획과 수많은 과의 어떤 또 검토를 받으면은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그냥 통합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심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간 단축에 그냥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과가 아마 된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장래에 6년 정도 안에는 그 현실화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모양새가 하필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막상 와보니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옆에 있는 토지는 대르번에 반듯해서 그런 리스크는 없긴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토지랑 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금에서 5% 할인된 6억 8,400만 원으로 부실채권을 샀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10억 정도에 낙찰받는다. 또는 우리는 사실 뭐 8억 정도에만 누가 낙찰받아도 원금 연체이자 다 회수하니까 그러면 그때 수익률이
우리가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 6억 8,400만 원을 살 때 75%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난 실질적으로 1억 8천 정도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한 2, 3천만 원 정도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전 비용, 그 대출 이자 같은 거. 따라서 내가 한 2억 1, 2천 정도를 투자했을 때 미래에 쌓이는 채권과 또 대출 이자도 뭐 상기하고 당장 눈앞에 할인했던 6천만 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내가 한번 정산을 해본다면은 한 수익률이 30% 정도 나와요. 지금 이 경매 사건이 올해 3월 달에 경매를 접수했으니까 그러면 언제쯤 배당이 이루어질까요? 요즘에 워낙 지연되기도 하는데 올해 6월 달에 배당 요구 종결이 끝났습니다. 12월 정도? 원래 원칙은 배당 요구 종결로부터 6개월 뒤에 첫 매각이 잡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사건이 접수가 돼서 한 8개월 정도 뒤, 그러니까 내년 한 2월 그러면은 유찰 이 옆집처럼 내년 4월 낙찰되면은 한 2달 뒤에 배당 기일이니까 아마 내년 6월쯤 다음 달에 투자하면은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잘 빠져나온다면은 2억 초반 정도 내 자기 자본 들여서 10개월 뒤에는 한 뭐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에 대한 30%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 유치권 안 궁금하세요? 전 유치권 궁금해요. 몰랐는데 여기저기 유치권 붙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 옆집도 지금 유치권 행사 중. 공사비 미지급금. 그 한번 현수막을 읽어보자면 시행사 주식회사가 오늘까지 늘 날짜가 업데이트되네요. 오늘까지 잘 썼네요. 어떤 이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철거 공사 비용을 미지급해서 지금 유치권에 행사 중에 있습니다. 이 지금 부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우리한테 연락해서 지금 미지급 공사비를 우리한테 지불해달라. 일단 점유는 잘 한 겁니다. 점유라는 게 늘 여기 이렇게 뭐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니죠. 그냥 간접적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이거 거의 99% 깨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철거 공사비는 사실 유치권 대금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토지 자체에서 발생된 돈이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판례가 몇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철거 공사비는 그 건물에서 발생된 거지 이 토지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토지를 어떤 뭐 토목 공사를 했다, 터파기를 하고 빔 같은 철강 같은 것들이 뭐 이제 건축이 됐다. 그거는 이 토지를 조금 뭐 가치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이 토목 공사에 대한 유치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분들이 썼잖아요. 네. 철거 공사라고. 그래서 유치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분들 또 저 찾아온 거 아니에요? 판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현수막 뭐 일단 구색은 잘 갖췄지만 크게 제 입장에선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에는 유일한 이 토지의 모양새 때문에 그냥 나중에 독립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좀 뭐 우려스러운 거지. 그냥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마 그냥 한 2번 정도 유찰됐을 때 이 부지가 제3자에 의해서 낙찰받을 가능성은 거의 다소 높다. 그냥 저는 그런 좀 예측이 좀 됩니다. 여기 양천구 하면은 목동이 유명하고 목동 하면은 요즘에 재건축 호재가 장난 아닙니다. 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하필 또 서울에 있는 오세훈 시장님이 어제 목동에 방문해가지고 재건축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지금 좀 더 관심 지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괜찮은 MPL 물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진짜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서 도장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